요즘에 보면 독해 비중이 매우 늘어났죠? 예, 그래서 수능 때도 이제 언어 영역, 국어 영역이 탄탄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독해는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초시생들의 경우에는 어휘나 한자 부분을 그냥 버리고 가면 안 되냐, 예, 이런 식으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독해, 어휘, 한자만 모아도 70점이 넘습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문제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무원 국어에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한다고 생각했던 문법 규정이 이제 30점에서 35점가량밖에 커버를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독해 강자, 그리고 어휘 한자 암기를 쏙쏙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 해야겠죠. 자, 보면 제가 지금 독해 수업을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독해 공부할 때 그냥 지문을 쫙 같이 읽고 그러니 이게 정답이죠. 예, 이런 식의 어떤 강의나 해설을 보면서 답답했던 적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글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유형의 문제는 이런 것을 요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고를 때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을 어떻게 변별할 것인지 그러한 과정을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냥 훈련을 하거나 지문 설명을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독해 알고리즘 체계를 심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어휘나 한자를 공부할 때도 여러분 이런 게 잘 나와요? 외우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항상 재미있는 어떤 퀴즈처럼, 그죠? 퀴즈쇼처럼 뭐 우리말 나들이나 우리말 겨루기나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보고 교재에 많이 적용을 해요. 자, 그래서 뭐 한자성어를 하나 공부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가로 열쇠, 세로 열쇠 이렇게 한 다음에 뜻을 보고 나서 여기에 세길각이 들어가는 성어 2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 자, 그래서 각주구검이라든가 각골난망이다라는 걸 떠올릴 수 있게 순차적으로. 그래서 그냥 달달달달 기억으로 시작하는 거, 니은으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모대운 여러분이 잘못이죠 이게 아니라 함께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공부는 괴롭지만 그래도 그나마 재미있고 흥미있게 테스트를 통해서 암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부지런히 테스트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요것도 보세요. 자, 또 성어죠. 그러면 만시지탄, 맥수지탄. 그럼 둘 다 탄이죠? 탄식하니까. 자, 그래서 둘의 교집합 의미는 탄식. 근데 만시지탄은 때, 만시, 시가 늦었다. 시기가 늦었다. 그 다음에 맥수지탄 하면 보리맥. 그렇게 잘 나가던 곳에 보리밭만 가득. 자, 그래서 고국의 멸망에 대한 한탄. 자, 이렇게 외우는 거죠. 어때요? 네,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할만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한자를 외울 때에도 이렇게 파자놀이를 통해서 집안에서 사람이 오래 묵으며 수많은 백이죠. 별을 세는 한자는 별수, 그리고 오래되다 숙. 그래서 이것이 들어간 한자어는 자, 어떤 것들이 있다? 성수, 숙박, 수권 이런 게 있죠. 이런 식으로 항상 연상, 부수에서 시작해서 이것을 합쳐서 한자를 만들고, 그리고 이 한자가 들어간 한자어에는 무엇이 있고, 그리고 한자 성어엔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연상을 해서 연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유도해 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체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럼 제 강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나래국어의 강좌는요, 기초 입문부터 시작해서 동형 모의고사 마무리까지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1단계 기초 입문은요, 자, 알기 쉬운 문법, 우월한 독해, 그리고 저절로 어휘 한자 기본서로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알기 쉬운 문법은 32강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에서는 8주간 일주일에 4시간씩 진도를 나가는 강좌죠.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사실 잘 배우지 못한 문법이나 규정, 자, 그래서 요즘에 비중이 좀 줄었지만 공부할 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을 알기 쉬운 문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이 알기 쉬운 문법의 특징은 이론만 있는 게 아니라 테스트가 함께 삽입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과 규정을 이해하고 외우는 동시에 테스트까지, 그래서 기본서에서 이 모든 단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월한 독해는 20강이에요. 그래서 이 우월한 독해에는 비문학 독해의 어떤 최신 기출이 들어있어서 유형별로 공무원 기출의 최신 기출을 보면서 이렇게 풀었어야 했다, 이렇게 푸는 것이다, 방법론을 배우고, 그리고 문학을 이제 또 배우게 되는데 요즘 문학 비중 많이 늘었죠?
그래서 시대 순으로 필수작을 다 볼 거예요. 그래서 고등교과서에 들어가는 그래서 1학년, 2학년들이 배우는 필수 작품들을 고대부터 시작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운문, 산문을 필수 작품을 쫙 정리하면서 한 작품당 문제를 2문제씩 풀어나가는 강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저절로 어휘 한자는 16강이에요. 그래서 이 16강은 그냥 줄줄줄 어휘나 한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부스에서 순차적으로 한자에서 성어까지 그리고 어휘는 의미군으로 묶어서요. 그래서 고유어나 어떤 순화어나 한자어 이런 것들도 의미망 수업을 통해서 빠르고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기초인문 강좌가 몇 강이죠? 100강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강좌들과 비교해 봤을 때 적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이 이론의 부분의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총 합치면 몇 강이에요? 네. 68강입니다. 그래서 68강이면 2달 정도 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정복이 가능한 부분인 거죠. 알기 쉬운 문법, 우월한 독해, 저절로 어휘 한자. 자, 그래서 이번 7, 8월에 알기 쉬운 문법과 저절로 어휘 한자가 먼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9, 10월에 우월한 독해와 심화 영역의 단과들이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2단계 보도록 할까요? 자, 2단계는 영역 심화 단계예요. 자, 그래서 영역 심화 단계에서는 문법과 규정이 너무 어려웠다. 알기 쉬운 문법에 대해서 내가 한 바퀴 더 돌리고 싶다. 그럴 때 같은 책을 돌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구성이 다른 방식으로 빈칸이 뚫린 부분으로 제가 제시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쉬운 문법으로 수업을 한번 듣고 공부를 쫙 한 다음에 테스트북 그리고 필기노트 이렇게 워크북과 필기노트로 구성된 문법의 단권화를 통해서 본인이 직접 나만의 필기노트, 나만의 워크북 이런 걸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문제풀이 전에 실용국어 단권화랑 그리고 독해 훈련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독해 훈련은 우리가 우월한 독해에 이어서 독해 알고리즘을 통해서 문제를 양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비문학 독해가 좀 더 강화되어 있어요. 우월한 독해가 비문학 독해는 이제 유형별로 정돈하고 문학 위주로 필수작을 정리한다면 독해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문학을 오히려 관리 쪽으로 빼고 독해를 17개의 패턴으로 나눠서 유형을 하나하나 자세히 쉬운 문제부터 심화 문제까지 레벨을 올려가면서 문제를 다층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게 문제를 풍부하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문법의 단권화와 그리고 독해 알고리즘을 통해서 심화 영역의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기간 동안 저절로 어휘 한자 다 했는데 그러면 어휘랑 한자는 뭘 하느냐? 그러면 제가 매일 테스트지라고 해서 카페에 쭉 올리고 있는 게 있어요. 이미 지금 이제 4개월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테스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문 규정과 어휘와 한자를 다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테스트를 충분히 준비해 놨으니까 이렇게 심화 영역 단과를 듣고 있을 때에는 저절로 어휘 한자가 끝났다면 매일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단계 기출 문제풀이입니다. 제 또 기출 문풀이 또 엄청나게 특별하죠. 자,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돼요. 빈출 코드 160은 뭐냐면 한 600제가량의 문제를 다루는데요. 수업편과 과제편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수업편은 제가 이론과 방법과 문제를 대표 유형, 기출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드려요. 자, 이렇게 푸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것이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이 문제는 여기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런 얘기를 쭉 해요. 수업편에서. 그러면 그 주에 수업편에서 한 주에 20개씩 코드를 나가요. 그러면 피드백. 그죠? 과제편에서도 20개 코드에 대해서 유사 유형의 기출이 이렇게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들의 해설지를 직접 써보는 거예요. 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게 9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문제가 조사들 중에서 보조사 의미 찾기였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론을 여기다 이렇게 줘요. 수업 시간에 했던 거죠. 수업 시간에 했던 걸 이렇게 놓고 빈칸에 뽕뽕뽕뽕 뚫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을 다시 읽어보면서 수업 시간에 했던 걸 복습하면서 빈칸을 채울 수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사 유형인 새로운 기출을 보면서 정답 사유와 오답 사유를 적어보고 이것을 피드백받는 커리큘럼입니다. 자, 그래서 빈출 코드 160은 자, 수업편과 피드백편까지 합치면
수업편만 들을 수도 있고 피드백편만 들을 수도 있는데 수업편만 듣는다면 48에 32강이고 저렇게 직접 기출 첨삭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일주일에 2시간씩 피드백을 더 듣는다면 28에 16, 16강이 더 추가가 돼서 48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수업편, 과제 피드백편. 그래서 48강이라 기출 커리큘럼 치고 조금 무거워 보이기도 하지만 뭘 하는 거다? 기출을 1000제, 2000제 푸는 것보다 여러분 600제 해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더 탁월한 실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출을 저 기출 3회독 했어요. 저 기출 5회독 했는데 저 왜 떨어졌죠? 이런 사람들 많아. 문제를 그냥 외우면 안 돼요. 내가 남한테 해설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빈출 코드 160입니다. 자, 그 다음 기출 300제는요. 좀 늦게 합류한 사람들. 예, 그래서 겨울에 이제 시험에 합류하거나 그랬을 때는 이 160을 듣기에 시간이 너무 빠듯한 거죠. 기출을 안 하자니 너무 불안해. 그렇다고 기출을 보자니 얼만큼 봐야 될지 모르겠어. 시중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들은 막 이만해. 그쵸? 너무하잖아요? 예, 그래서 자, 기출에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문제를 겹치는 유형이나 문제를 다 날려서 알짜 문제 300제만 뽑아낸 겁니다. 자, 물론 160을 듣는 게 더 좋겠지만 시간이 없을 때 혹은 아니면 그죠? 160을 들었다. 근데 시간의 텀이 좀 떠서 그래서 한참 지나서 기출 복습하고 싶다. 그럴 때에는 기출 300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예상 테마 강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예상 문제 강좌와 그리고 약점을 케어할 수 있는 테마 강좌들이에요. 자, 일단 단원별 예상 문제로는 닥치고 고득점이 있어요. 어때요? 이름이 조금 센가요? 근데 정말 목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역별로 단원별로 자, 이런 문제 틀렸다라는 코너와 이렇게 나온다 코너가 이렇게 쌍둥이로 붙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틀렸다 같은 경우는 자, 일행기출뿐만 아니라 기타 직렬, 국회직이나 교행직이나 이런 쪽에서 어려웠던 문제들만 싹 모으는 거예요. 오답률이 높은 문제만 싹 모아가지고 이런 문제 틀렸다. 왜 틀렸을까? 하면서 이제 기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과 유사 유형을 제가 쌍둥이 문제들을 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자, 어려웠던 그 문제를 비슷하게 하지만 조금 더 어렵게 해서 그래서 단원별 예상 쌍둥이 문항을 만들어 놓았으니 그래서 이런 문제 틀렸다와 이렇게 나온다. 같이 단원별로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테마 특강 부분들 좀 보도록 할게요. 테마 특강 약점 강좌. 자, 여기서 제가 올해 야심차게 준비한 N수를 위한 올인원이라고 있어요. 자, 이게 말이 N수를 위한이라고 쓰여 있어서 한 번 더 하는 사람들만 들을 수 있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좀 더 쉽게 이해하게 해드리자면 이론은 다 들었고 기출 기준으로 70점에서 80점 사이는 항상 나오는데 근데 80에서 90턱이 잘 안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안 나올 때는 70, 75도 나오고 그리고 잘 나와도 95, 100이 안 나오는 그래서 답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한 강좌예요. 자, 그래서 초시생이 아니라 재시생인데 처음부터 모든 강좌 듣기 너무 답답하죠? 그러면 이제 N수생을 위한 올인원을 통해서 이론, 기출, 예상, 모고까지 이제 한 번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준하게 N수를 위한 올인원 강의량이 한 주 한 주 많지는 않아요. 한 주에 3시간씩 듣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다음 시험까지 처음부터 기초부터 듣지 않는다 하더라도 꾸준히 들어주시면 그러면 N수에게 딱 맞게 그리고 7, 80점 이상이 나오는 학생들에게 딱 맞는 이렇게 이론만 들어서 지루하거나 문제만 풀어서 빈틈이 있는 강좌가 아니라 모든 부분 전 영역을 전 단계를 한꺼번에 보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점 강좌로는 문법 개념원 맵, 그리고 부수맵 기초 한자, 그리고 마스터 시리즈, 기타 직렬 기출회전이 있어요. 자, 여기서 문법 개념원 맵은요. 아예 시작을 할 때 이 모든 강좌 시작하기 전에 공무원 문법이 전체가 어떻게 생겼지? 싶을 때 개념어들만 정리하려고 할 때도 유용하고요. 그리고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머릿속에 있는 개념 중에 내가 불완전한 개념이 없는지 쫙 정리할 때도 유용해요. 마인드맵을 한번 쫙 그려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수맵 기초 한자는요. 저절로 어휘 한자에 들어간 한자보다 더 쉬운
그래서 정말 나는 한자 하나도 모른다. 예, 정말 나는 아마 요즘 초등학생들보다 더 모를걸? 나 하늘천 따지밖에 몰라. 이런 사람들을 위한 기초 한자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한 강당 20분씩 짧게 쪼개놔서 보면은 강의량이 되게 많아 보이지만 하나하나 그냥 하루에 하나하나 들으면 금방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저절로 어휘한자 듣기 전에 듣거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스터 시리즈. 마스터 시리즈는요, 어문 규정은 물론 알기 쉬운 문법이나 아니면 문법의 단권화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1년 내내 반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내내 무료 특강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제가 무료 특강에 담습니다. 얘네들은 무료 특강이거든요. 자, 그 다음 어휘 마스터. 어휘 마스터는 저절로 어휘 한자 쪽에 어휘의 기출 파트만 뽑아서 실제 어휘의 기출은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니까 공부를 이렇게 해야 한다까지만, 그리고 훈련을 더 같이 하고 싶으면 저절로 어휘 한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래도 만약에 독학하고 싶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휘 마스터만 듣더라도 공부를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선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한자 마스터. 한자 벼락치기라고 지금 제가 이제 올해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부터 이제 한자 벼락치기도 또 이제 진행을 할 텐데, 한자 벼락치기는 그야말로 저절로 어휘 한자에 있는 내용을 또 압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규정 마스터, 어휘 마스터, 한자 벼락치기 이런 것들은 유료 강좌를 줄여놓은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직렬 기출례전은요, 요거는 군무원이나 국회직이나 교행직, 기상직, 사회복지직, 경찰, 사복직, 자, 그쵸. 별거 다 있죠. 자, 그래서 제가 3개년 내지 4개년을 다 해설을 해놨어요. 그래서 자신이 기타 직렬일 때도 유용할 것이고, 그리고 기타 직렬 학생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나 일행직 기출 너무 많이 봤다. 시중에서 파는 거 다들 똑같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초시생이 아니라, 그래서 기출이 너무 뻔한데, 좀 참신한 좋은 문제 없을까? 할 때 강사들의 동형 모의고사도 좋지만 이렇게 기타 직렬 문제들을 보면 또 효과적으로 자신의 빈 부분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교행직이나 국회직은 독해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부족한 독해 문제를 여기서 갈증을 채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동형 마무리 특강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형은 1타 2피 레벨업 모의고사라고 해서 3, 4월에 진행되는 모의고사와, 그리고 닥치고 고득점이라고 해서 5, 6월에 이제 진행되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자, 이때 3, 4월에 진행되는 1타 2피 레벨업 모의고사는요. 자, 해설지 씹어먹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모의고사 자체를 레벨을 좀 평범한 레벨, 기출 레벨과 어려운 레벨, 그래서 상하 레벨로 나누어서 출제를 해요. 두 회를. 그런 다음에 자, 이것들이 이제 여기서 물어봤던 것을 좀 쉬운 문제로 그 다음 모의고사에서 조금 더 어렵게 질문을 해서 내용을 심화할 수 있고 복습할 수 있게, 모의고사를 풀면서도 이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요. 해설지 씹어먹기는 해설지의 빈칸을 뚫고 그리고 유사 문제를 제가 추가로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모의고사지만 일주일에 2개, 3개의 모의고사 이상으로 많은 문제와 이론을 접할 수 있는 이제 모의고사입니다. 그 다음에 닥치고 고득점 모의고사는요, 서울시와 지방직 시즌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때 서울시에는 지식국어가 들어가고, 그리고 지방직과 약관, 그죠? 그래서 유형이 달라서 여러분들 고민들이 많은데, 근데 닥치고 고득점 모의고사는 서울시형 하나, 지방직형 2개 이렇게 해서 2+1 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서울시 하는 친구들은 서울시형 모의고사를 풀면서 지방직 쪽의 일반적인 유형들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지방직 하는 친구들은 서울시형 모의고사에서는 지식국어만 빼고 문제량을 늘려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출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실제 시험에서 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난도를 보장해드리는 고득점을 위한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1타 2피 레벨업 모의고사를 듣고 나서 고득점 모의고사를 딱 들어주시면 이렇게 점점 어려운 문제를 보면서 실력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 마무리 특강. 마무리 특강에서 출제 포인트 9구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을 문법 규정, 독해 유형, 그리고 어휘 한자까지 99가지의 유형으로 나눈 거예요. 자, 그래서 출제 포인트 9구로 이제 쫙 이론 기본서를 다시 보는 느낌으로 정돈을 한번 하고, 그리고 국립국어원 털기는 온라인 가나다라고 해서 국가에서 만든, 그쵸? 우리의 질의응답을 받아주는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도 그거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그쪽에서 자주 올라오는 질의응답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쫙 Q&A 방식으로 마무리 정도는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초인문부터 동영 마무리까지 강좌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 뭐죠? 우리의 뇌예요. 여기 보면 수험생이 열심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쏟아붓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근데 망각이라는 것이 정말 무서워서 우리가 공부한 만큼 혹은 아니면 공부한 것보다 더 빠져나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많아요. 그래서 이 시험은 경쟁자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해요. 내가 잊어버리는 것보다 늘 더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하염없이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 번 공부한 걸 가장 덜 잊을까? 이 부분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333 학습법을 이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한테 자주 이야기하고 저도 커리큘럼이나 테스트지나 이런 것들을 333에 맞춰서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자,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수업을 듣고 나서 3시간 뒤에, 그죠? 여러분 이게 근데 지키기 어려워요. 3시간 뒤가 어려우면 그날 자기 전에 누워가지고 회상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수업 뒤에 3시간 뒤에 교재를 다시 읽으면서 회상을 할 수 있게. 자, 그 다음 수업 3일 뒤에 자, 시간을 또 투자해서 3일 전에 수업을 들었던 내용을 테스트지로 복습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수업을 들은 뒤에 13일 뒤에 그때쯤에는 잊지 않았는지 객관식에 적용해 보거나 아니면 테스트지를 다시 꺼내서 요약을 해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제가 수업 중간중간 끊임없이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면 그냥 진도를 나가는 그런 기분도 들겠지만 그저 그뿐만이 아니라 수업을 할 때마다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죠? 자, 테스트지 강의 자료실에 있는 이거 한번 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주 전에 이거 배웠죠? 오늘 배운 것까지 포함해서 이거 풀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배운 거를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알아서 꺼내지 않아도 제가 꺼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복습이 가능하게 그렇게 커리큘럼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 제 다음 카페예요. 그래서 이제 제 다음 카페가 거의 이제 5,000명이 다 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친구들도 현장 친구들처럼 자주 저랑 상담을 하고 질의응답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인강을 듣는 친구들 현장에 오지 못해서 안타깝죠.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거를 12시간에 한 번씩 확인하고 답을 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랑 하루에 2번씩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카페를 통해서 제 학생들은 면접 관리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뭐 자기기술서, 그리고 또 뭐 어쨌든 뭐 면접 코칭, 그리고 또 생활계획 이런 것들 다 관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현장에서 만나는,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연락 자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걸 통해서 그냥 내 과외 선생님 하나 생겼다, 이런 마음으로 저를 선택하고 2018년 외로워하지 말고 저랑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변화하는 공시국어. 자, 요즘 시험이 제게 오고 있어요. 자, 독해 중요해지고 있죠. 독해하면 또 독해 알고리즘 이유진 아니에요. 그죠? 자, 그리고 또 암기하는 건 너무 힘들죠. 그럼 이왕 힘든 거 저랑 웃으면서 해요. 제가 진짜 좀 꽤 발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힘든데 더 힘들지 않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정말 어렵고 무거운 어떤 도전을 하고 있는 거지만 공부하는 동안 정말 새로운 것을 아는 기쁨, 그리고 내가 오늘 어제보다 더 많이 알았다는 기쁨을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러면 2018년 이유진을 믿어주실 거라 믿고 저도 여러분들을 믿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